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원쌤입니다. 오늘은 매일 사설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배상 책임을 물은 역사적 판결. 네, 어떤 법원에 의한 판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의미 있다. 아주 매우 의미 있다. 이런 표현으로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에 니네 위안부와 관련된 책임에 대해서 배상해, 손해배상해, 돈으로라도 물어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똑바로 해! 이렇게 호통을 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보시죠. 고 배춘희 할머니, 돌아가신 분이죠.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이란 말이 이제 재판하는 거죠.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 이럴 때는 여러분, 1억 원이라는 돈의 어떤 숫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에게 배상이라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의미 보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이게 2차 대전이니까요. 1940년대예요, 여러분. 40년대 초반이고 지금 2021년이니까요. 횟수로도 60년 정도. 60년 만에 드디어 인정한 피해 배상해라. 손해배상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자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첫 판결이 역사적 판결이란 말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국제적인 반인도 범죄, 여러분, 국제적인,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반인도 범죄의 책임 소재를 법적으로 못 받고 배상해라 하고, 이 책임 법적으로 못 받았다는 말은 일본이 책임져라. 일본이 책임져라. 이런 얘기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정의, justice, 회복의 길을 튼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찾았다 얘기죠. 정의를 찾음. 일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피해자분들은 일본이 못된 일을 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하냐? 드디어 이제 우리 정부에서, 우리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반인도 범죄가 무엇인지 메모를 한번 해볼까요? 반인도 범죄, 여기 위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반인도적 범죄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반인도 범죄라는 것은 민간인에 대하여 전쟁 전후로 저질러진, 다시 쓸게요. 전후로 저질러진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 추방, 비인도적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란 말은 사람의 도리, 인격권, 잘하는 거에 반하는 범죄, 사람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전쟁 범죄,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에 대해서 전쟁 시기에 죽이고 없애버리고 노예를 만들고 꺼지라 그러고 온갖 비인도적 행위를 한 것을 반인도적 범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스실 이런 데에 넣어가지고 처형했지요. 이런 것들을 반인도적 범죄라고 합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역사적 의미가 크다. 자, 재판의 쟁점은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의 행위에 재판권을 갖느냐는 것이었다. 요 말 갖느냐는 것이었다.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요,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 즉 일본의 어떤 행위, 그 위안부를 모집하고 위안부 모집이라든가 그런 나쁜 일을 하게 하는 것, 행위를 다른 나라, 즉 한국, 우리나라가 사법적 판단, 재판을 삼을 수 없다는 국가 면제 이론을 내세워서 말도 안 된다, 무슨 소리냐 라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재판부, 한국 재판부는 위안부는 당시 일본 제국이 하기로 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또 플러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 재판소가 이제 일본의 전쟁 범죄를 처벌하는 그런 재판소였거든요. 헌장에서 처벌하기로 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국가 면제 이론은, 그러니까 우리 재판부는 니네들이 말하는 국가 면제 이론은 안 돼. 이거 위반했고 처벌하기로 한 인도 범죄에 인도에 반한 범죄야. 위반한 범죄야. 하는 범죄야 라고 했고, 니네들이 얘기하는 국가 면제 이론은 말이야, 이럴 때 써먹는 게 아니야. 국가 면제 이론은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해 타국에 이거는 한국입니다. 한국의 위안부 분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니네 일본이 그 이론 뒤에 숨어 국가 면제 이론에 따라서 삼을 수 없어. 숨어 배상과 보상을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야. 즉 일본은 국가 면제 이론으로 배상할 수 없어, 말도 안 돼 라고 했는데, 우리 재판부는 아니야, 니네 잘못한 거 맞고 니네들의 그 범죄는 국가 면제 이론으로 숨을 수 없어, 피할 수 없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딱 멋지게 판결을 했네요. 인류 보편의 인권,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런 거 안 되죠. 규정한 세계 인권선언을 비롯한 현대의 국제법적 근거에서 이끌어낸 판단이나 결론을 이끌어낸 지극히란 말은 매우 상식적인 법 해석이다 라고 했네요. 자, 요 이 문단의 논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일본 정부가 국가 면제 이론으로 없다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니네 범죄 맞고 니네 주장 국가 면제 이론은 이럴 때 해당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했답니다. 자, 국제법 질서는 국제적으로 법이 적용되는 질서는 강자의 논리, 강자라는 말은 힘센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을 하면 일본이 경제적으로 힘센 나라긴 해요. 논리를 반영한다, 논리를 들어주는 측면이 크다.
사례 제시요.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게 끌려가 강제 노역, 강제로 막 일한 겁니다. 그 월급도 안 주고요. 강제로 일하는 것. 한 자국민,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국민에 대해 독일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우리가 똑같네요. 이후 국제사법재판소, 독일이 이제 불복해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 간 모양이죠. 독일의 손을 들어주는 보수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격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이 배상하라고 했는데 강자의 논리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가가지고 우리가 아니라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글에서는 국제법은 고정불변이 아니고 변할 수 있고 인류가 성취한 인권, 정의의 가치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 게다가 전범국, 전쟁 범죄를 일으킨 나라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배상을 노력을 기울여온 독일과 독일은 끔찍한 전쟁 범죄를 일으켰는데도 독일은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독일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인정했으니까 잘못 인정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을 때마다 고개 숙이고 배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해서 아무런 사과도 공식 배상도 하지 않은 일본을 같은 선상에서 같은 위치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요게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게 제2의 경술국치라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좀 공부할 때가 있겠죠. 이미 배운 친구도 있을 것이고 많이 반대를 했고요.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해결된 사안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라는 말은 여기 계속 지키는 거, 여기 위에다가 다시 적을게요. 고수다라는 말은 지키는 거야.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어떤 기회를 형세를 굳게 지키는 거를 고수한 겁니다. 설명하자면 좀 긴데 나중에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랄까 이걸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뜻을 담지 못한 제대로 된 사과 없는 합의였다. 다시 적을게요. 사과 없는 담지 못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 없는 그런 합의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인정하지 않고 정부끼리만 인정한 거예요. 잘못된 협정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야 우리 이미 합의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합의했는데 왜 또 돈 내라는 거냐? 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태도이죠. 항소조차 하지 않겠다. 1심 판결이니까 2심, 3심 가서 이제 다투는 건데 그것도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대로 판결 내용 확정되면 집행 단계로 가죠. 그런 더 큰 외교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행정부가 이제 집행하면 일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정 안 했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돈 가구 같은 거 들고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는 삼권 분립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정부와
사법부는 달라요.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역사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의 전환, 바꾸는 거, 바꿈. 없이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즉 미래지향적인 거라는 말은 잘못했으면 솔직히 사과하고 배상하고 앞으로 더욱 친하게 지내자. 다시 쓸게요. 친하게 지내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사과가 안 되니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사설에서는 인정하고 더 큰 갈등이 되니까 지금 인정하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한국과 일본 가까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백제시대 때부터 교류가 활발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되겠냐. 가까운 이웃이 인정하고 잘못하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역사적인 역사 얘기가 많이 있어서 쌤이 많이 하진 않았지만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내용 정리하고 어휘 정리합시다. 자,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필기해 볼까요? 1번 위안부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두 번째, 일본 정부는 국가 면제 이론을 내세우지만 해당되지 않는다. 않는다고 본 거죠. 않는다고 재판부는 이렇게 이제 재판부의 판단인 거죠. 결정이고. 세 번째, 일본 정부는 과거의 합의를 내세우며 이거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든가 2015년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내세우며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로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휘 선생님이랑 같이 쌤이 얘기했던 어휘를 간단하게 타이틀만 좀 적어 보겠습니다. 배상. 두 번째, 반인도적 범죄. 세 번째, 회피. 네 번째, 도출하다. 다섯 번째, 지극히. 여섯 번째, 전범국. 일곱 번째, 선상. 여덟 번째, 고수하다. 마지막 아홉 번째, 전환.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